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10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 0.3%를 웃돌고 9월의 결과가 기존 0.4% 증가에서 0.8%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 연은이 집계한 관할 지역의 10월 제조업 지수마저 2020년 6월 팬데믹 당시를 제외할 경우 역대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의 견고함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CPI 등 물가 둔화세는 더디게 나타나면서 패드워치상 12월 FOMC에서의 인하 전망도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12월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 전망이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CEO를 지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라이트를 지명하면서 원자력, 태양광, 지열, 석유, 가스 산업에서 일해온 그는 미국 셰일 혁명을 주동한 개척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산업 부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환경 문제로 중단했던 액화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를 즉각 승인하겠다고 해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크리스 라이트의 지명과 관련해 미국 석유업계의 또 하나의 큰 승리이며 LNG 수출을 늘리려는 트럼프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금융사들의 올해 3분기 말 자산 거래 잔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그 데이터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3분기 말 자산 거래 잔액이 1조 달러에 달해 금융위기 당시이던 지난 2008년 1분기 수준을 넘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산 거래는 대형 금융사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말 자산 거래 규모는 5,060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거래 규모를 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대출보다 직접 투자 비중이 더 높은 투자은행들의 자산 거래는 수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들은 특별한 조건이나 부가적인 권리가 없는 일반 주식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고 JP모건의 경우 1,900억 달러 상당의 일반 주식을 보유해 연초에 85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에다 가주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오늘 나고야에서 열린 경제단체 연설에서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임금 인상이 견조하게 지속됨에 따라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도 금융 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타이밍에 진행할지는 앞으로 경제, 물가, 금융 상황에 달려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장관이 과도한 외환 움직임에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은 후 153엔까지 내려갔던 달러엔 환율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 이후 다시금 반등해 154엔 선에 머물며 엔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가 됐고 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한 데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미국 시장인데요. 또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미국 증시 고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21일에 발표될 NVDI 실적이 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남았죠? 네, 12월까지 달력이 딱 한 장 남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2월부터는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를 좀 많이 가기 때문에 12월 매매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 매진하시고 더 좋은 매매 습관 길들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습관 길들이기 위해서 저 성견 선생이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미국 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횡보 박스 많이 타고 있습니다. 매매가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매매가 쉬었던 달은 사실 뭐 한두 달 정도고요. 항상 매매는 어렵습니다. 매매는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리스크 줄여가는 그 방법 터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 위주로 제가 일단은 좀 가져왔습니다. 기본적 분석이야 제가 뭐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간략하게 저번 주 일단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복귀를 나중에 해드리고 기술적 분석 위주로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매매 습관을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또 성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많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들 잘 해보셔야 하는데 그러한 힌트들 오늘 또 성견 마스터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든 이해가 쏙쏙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시니까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생겼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흘러내린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세지는 않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시 24분부터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6분경에는 2569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상승한 25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마스터님, 일단 전략을 체크하기 전에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에 10월 주택 착공 허가 지수 있고요. 신규 주택 착공 지수 일단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일 날 페드 이사 연설이 있고요. 20일이 제일 일단은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주택 착공 허가, 뭐 신규 주택 착공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조금의 변동폭을 일단 줄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일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방향성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목요일 날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 날 있는데 요즘에 진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조금 진폭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뒤에 서비스 PMI,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일단은 있으니까 며칠 날 어떤 지표가 있는지 이 정도만 일단은 체크를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표는 사실은 조금 잔잔한 게 많고요. 크게 신경 쓰실 지수는 없다, 지표는 없다. 대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따라서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새벽에 일단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매매하시는 분들 나스닥 위주로 일단은 방향성 잡아서 매매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정도 일단은 오늘 이번 주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정말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또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잠깐 조금 볼까요? 예. 네. 차트를 이따가 뭐 기술적 분석을 좀 자세히 해드릴 건데 네. 요거를 일단 볼게요. 자, 금요일 날 일단은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렸죠. 금요일 날 굉장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조금 심했는데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박스 행보 아직도 그리고 있고요. 분봉입니다. 분봉상 지금 야간장 시작하고 금요일날 야간장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일단은 내렸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한 30% 정도 복구를 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합권 박스 행보 그리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음봉 그리면서 금요일 날 또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고 오늘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프리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이겠죠. 5일 고가를 넘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저가, 오늘 고가를 넘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저가로 다시 60일선입니다. 이 빨간색이 60일선인데요. 60일선 근처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게 일단은 관전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지표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최소한 오늘 정도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봉상 캔들이 크게 위아래로 가지 않고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조금 터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표와 이슈가 중요한데 2, 3일, 3, 4일 후에 나올 이슈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지표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특이한 지표는 없습니다. 특이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빼고는 일봉상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매매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되는데 네네. 자, 이런 거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이런 거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특이 지표가 없습니다. 주요 지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23시 30분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많이 흔들린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한두 번 정도 혹은 두세 번 정도 진입을 해서 손절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손실로 오늘 마감을 하고 내일과 모레가 있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 없으시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흔들지? 컷이 한 두세 번 정도 나갔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걸 모르시면 계속 붙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붙어버리면 요즘에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 호가별로 틱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수가 높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틱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 한 틱에 14,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을 20틱만 잡는다라고 해도 14,000원 곱하기 20에 수수료까지 있고 플러스 뭡니까? 슬리피지 한두 틱까지 더 하게 되면 한 번 매매하는데 손절 한 번 나가면 30만 원 이상이 나가버립니다. 세 번만 매매해도 90만 원 나가죠. 세 번 매매해서 슬리피지 같은 경우에 조금 나면 10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실을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에 픽스를 하느냐, 그리고 내일이 있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기본적 분석 잘 모르시고 굉장히 많이 흔드는 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붙는다는 얘기죠.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새벽에 매매하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빼고는 주요 지표가 없고 아직은 이슈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히 이번 주에 리스크 방어를 하셔야 되는 주다. 공격보다는 수익보다는 뭡니까? 수비, 손실 최소화, 리스크 최소화를 하셔야 되는 한 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월요일부터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붙으시면 안 되는 장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아셨죠? 그리고 혹은 요소에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지표들도 뜬금없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가이드를 다 해드려요. 예, 성경 선생님 가이드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컨트롤 가이드 일단은 받으시면 되겠고, 내일 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이드 일단 해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캔들 작아지면서 횡보박스 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붙는 장이 아니다. 붙는 한 주가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금요일까지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나 경제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리스크 방어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관망일까요? 아직은 사실은 매수 매도를 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아직 30분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30분이 되면 제가 일단 자리를 하나 좀 짚어드릴 거고요. 네. 제가 자리를 하나 짚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매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 매매 스타일에 적응 못 하시는, 그리고 잘 모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기만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고 30분 이후에 자리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현재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이따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2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지난주 금요일 크루드 오일 선물도 2% 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봉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7분경에는 68.23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도 1.7%가량 상승한 68.1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오해 없게 잘 들으셔야 돼요. PDP 네네. 잠깐 볼게요. 네. 이건 PDP 보면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매도 사인을 드렸느냐? 추세는 매수예요, 여러분. 추세 매수입니다. 추세는 매수인데, 자, 이 지금 지지와 저항선은 제가 4주 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계속 그어드린 선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고, 여기서도 뭐예요? 이게 이제 백미였죠? 정확하게 3틱 차이로, 5틱도 안 났습니다. 3틱 차이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기술적 분석이냐 기본적 분석이냐를 논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오일은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기본적 분석이 별로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는 뭡니까? 뭐 오펙 플러스가 뭐 공급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공급이 낮아지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오일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던 게 원래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 분석에 따른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달 전부터는 그냥 박스 횡보 그리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안에서 박스 횡보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린 건 오늘이나 내일 당장 매도 들어간 얘기가 아니고 오일은요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들 중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냉정하게 오일은 중장기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매수 못 들어가신 분들. 자, 이 라인은 제가 4주 전부터 일단은 그어드린 라인이고 저번 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자, 지금 여기 매수 들어가셨어야 돼요. 근데 매수 못 들어갔죠? 매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매도 들어가셔야 돼요? 이 그물대. 제가 72.몇입니까? 72.80이 맨 윗선이거든요. 72.80 근처에서 매도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도 사인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추세는 매수예요, 매도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추세 매수입니다. 매수예요. 3분봉 보세요. 3분봉 보시면 지금 쭉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 뭡니까? 일봉상 양봉 지금 그리고 있어요. 추세의 매수입니다. 지금 매도들한 얘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매도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라인에서. 제가 4주 전부터 그어드렸던 지지저항 라인 딱 4개 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72.80 정도, 72.80달러에서 정확히 맞고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박스를 그리면서 가다가 어떤 이슈 통해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갈 가능성이 좀 크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승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패턴대로, 추세대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거지 지금 매도 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일은 결론적으로 지금 단타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박스장으로 대응을 하셔서 가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은 이렇게 일단은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추세를 살펴봤을 때 매수 사인을 들 수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사인을 들 수 있겠고 오늘이 아니라 72.80달러 반등을 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금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일봉상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5분경 2612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47% 정도 상승한 26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금 선물 전략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왜 관망일까요? 이것도 PDP 잠깐 볼까요? 네. 이것도 차트 설명 일단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어드리는 선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정말 눈에 익히시고 머리에 기억하시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일단 이거 그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2559.1 정도. 그러니까 2560 정도입니다. 2560 정도. 종가상으로 이거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종가상으로 이 선 지지하고, 그죠? 자, 다시 좀 볼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간에서 종가에서 지지를 형성한 거죠. 네네. 네. 정확하게 제가 종가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 2560 라인입니다. 이 부분 지지하고 뭡니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00틱 이상 일단 오르고 있죠? 2600이니까. 자,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목입니다. 이 사실 어저께 제가 질문을 일단은 받았거든요.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세팅값이 좀 따로 있어요. 내일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세팅값을 일단은 좀 기본적인 세팅값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선행지표상 선행 스팬입니다. 일목균형표는 5가지로 일단은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2개만 쓰거든요. 선행 스팬 1, 2만 씁니다. 그러니까 선행 스팬이라는 건 뭐냐면 20 며칠 후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현물에서 특히나 주식 코인에서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라인에서는 쉽게 뚫지를 못해요, 원래. 이해되시죠? 한 번은 튕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린 건 아까 5일하고 똑같아요. 골드 내일 당장 단타 어떻게 칩니까? 답 드릴게요. 내일 제가 오전 10시 10분과 밤 10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 골드는 단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 10시 10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생은 단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보여드릴게요. 자, 단타는 내일 제가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제 관망 사인 드렸죠? 관망 사인 드린 건 뭐냐면 지금 대추세는 뭐예요, 여러분? 골드의 대추세 뭡니까? 자, 간단해요. 골드의 대추세는 뭐예요? 매수입니다, 매수. 이거를 매도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셔야 됩니다. 눌림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눌림 구간. 왜? 대추세가 매수기 때문에 어떤 변곡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건 뭐예요? 큰 대추세 매수의 눌림목, 더 크게 가기 위한 전고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섣불리 자, 변곡이 잡혔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때린다라고 하시는 건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고 도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네? 여기서 드셔도 이거는 도박이에요. 대추세가 지금 매수로 가 있는데 눌림목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서 전고 라인 뚫고 지지받고 다시 N자형으로 가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추세를 먹는 습관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관점은 1번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골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오일하고 똑같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매물대 라인. 일목의 상단. 그리고 뭡니까? 이 매물대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을 막고 다시 이 매물대 안에서 가격이 노느냐, 혹은 이 매물대를 뚫고 지지하고 뭡니까? 매물대를 타고 전고 라인 근처까지 가고 시나리오 1, 전고 라인을 뚫고 N자형으로 올라가느냐, 뚫고 그냥 꼬꾸라지느냐, 2번, 3번. 이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일단은 개장 시작했는데 어차피 1, 2분 사이에는 지금 큰 변동 없으니까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대 다 지워드릴게요. 이 매물대를 지지하는지 뚫는지 저항을 맞는지 요거 판단하시면 위로 가는지 이쪽에서 노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 하루 이틀 정도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이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는 상승으로 그리고 다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개장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매매를 못 따라 하시는 분들 혹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펼치시고요. 일단은 익절 40개, 손절 40개 정도 잡으시겠습니다. 535라인입니다. 535라인. 자, 535라인, 535라인 정도고요. 자, 지금 조금 기다려 볼게요. 530 정도입니다. 530에 매도 MIT 가도록 하겠습니다. 530에 매도 MIT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 매도 MIT 일단은 가도록 할게요. 익절 40개, 손절 30개 정도 일단은 잡으시면 되고요. 자, 530에 매도 MIT 일단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조금 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컷이 나도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530에 매도 MIT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죠?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목 하단을 터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일목 상단이죠? 일목 상단을 일단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일목 상단을 뚫지 않는 이상은 여기 일목 상단을 뚫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520 라인, 520 라인까지 일단은 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목 하단을 일단은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30 라인에서 지금 밑으로 쭉 가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가죠. 500 라인까지. 시가 500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천천히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미니다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목 하단, 그렇죠? 일목 하단을 정확히 일단은 지지를 했습니다. 일목 하단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진입 타점이 475 정도 일단은 진입 타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목을 정확히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매도 들어가는 건 일단은 조금 지양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는 건 일단은 지양을 하시겠고 미니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패스하시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5일. 자, 5일 3분봉 일단은 보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55까지 일단은 오르고 있는데 55까지 일단은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매도 사인 드린 거는 뭡니까? 중장기. 네,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매도 사인 드린 거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68.53이고요. 한 20틱, 최소한 20틱은 일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틱이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57 라인, 68.57 라인, 예, 요 정도에서 일단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68.57 라인, 네. 자,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티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 봉의 시가 라인이 70 정도거든요. 네. 예, 70 정도, 75 정도 일단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7에서 75면은 약 한 18틱 정도 되죠? 한 18틱 정도 계산을 하면 요 정도는 충분히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럼 나스닥. 자, 아까 제가 나스닥 봐드린 거 있는데요. 네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530에 매도 자리 한번 봐드렸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봉으로 봐드리겠습니다. 57 정도, 일단은 57 정도 해서 한 20틱 정도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컷이 나가면 원래 일단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으니까 한 두 번 정도 컷이 나가버리면요. 예, 나스닥은 일단 한번 컷 났습니다. 두 번 정도 일단은 컷이 나가면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든다 생각하시고 다음 진입 자리를 노리시는 게 가장 네. 현명하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한번 컷났고요. 5일은 지금 57 라인. 57 라인에서 일단은 가고 있다. 네. 57 라인에서 현재 59, 61 일단 좀 찍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스닥이 오늘 좀 많이 흔들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컷 나면은 그냥 그만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5분봉을 일단은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장이 일단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나중에 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5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디지만 조금 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거든요. 그래서 5일 일단은 조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틱수 조절이나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손절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거 일단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PDP 잠깐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손절 틱수 맞추시는 게 손절 틱수하고 그 익절 틱수를 맞추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시거든요. 굉장히 힘드신데 이거를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익절을 10틱에 걸고 손절을 10틱에 걸어요. 자, 그러면 익절 한 번이 나고 손절 한 번이 나면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요. 합은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실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매매 해보시면 익절은 10틱이 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수수료로 마이너스 한 틱이 나가고, 자, 나올 때 수수료로 마이너스 한 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익절 틱수가 8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절 틱수는 어떨까요? 손절 틱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입을 해요. 손절 틱수 10틱인데 내가 진입을 할 때 수수료로 마이너스 1틱이 나오고 나올 때 수수료로 마이너스 1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손절이 12틱 나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제 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슬리피지가 있어요. 슬리피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한 틱 정도 납니다. 이것도 손절 날 때 한 틱 난다라고 그냥 쳐요. 한 틱만 난다라고 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나는 실제로 10틱을 익절했지만 7틱이 익절되는 셈이고요. 나는 손절을 10틱을 줬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13틱이 나가는 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2개 더하면은 20틱이니까 곱하기 5를 해보면 퍼센테이지로 35%, 곱하기 5 하니까 65%. 그렇죠? 2개 더하면 100%.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익절은 35%, 손절은 35%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익절이 35%, 손절이 65%. 언제요? 익절 틱수와 손절 틱수를 1대1로 맞췄을 때 35%와 65%가 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릴게요. 내가 1대1의 비율로 익절과 손절 틱수를 맞춰서 수익을 내려면 내 승률이
최소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손절보단 많이 나와야 되겠죠? 내 승률이 65%가 나오면 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율이 나오는지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 내일 아침에 리바이벌 일단 해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방송 무조건 일단은 참여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승률이 65%가 나와야 내가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얘기고 최소한 내가 승률이 70% 이상 나와야 10번 매매를 해서 7번 이상 여러분들이 승률이 나와야 내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최소한 70% 이상이 돼야 내가 수익을 조금 내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승률이 80% 이상은 나와야 한 달 매매했을 때 여러분 월급 정도 벌어가시는 이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생방송상으로 지금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일 오전 공개방송 때 리바이벌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공개방송. 자, 그러면 내가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내가 승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승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더라도 승률이 80% 이상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승률이 80% 이상 나오는 건 꿈의 매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 두 번째 방법. 혹시 앵커님 이거 보시면서 돌아가십니까? 앵커님도 이거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제 교육 방송인데 이게 교육인데 네. 두 번째 방법 잘 모르시겠죠? 지금 딱 봐서는. 네. 그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대1로 맞췄죠? 1대1로 맞춰서 승률이 최소 70%가 나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조금 오른다.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익절 틱수를 손절 틱수보다 더 높이시면 됩니다. 익절 틱수를 손절 틱수보다 더 높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승률이 낮아지더라도 내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견 선생이 8년 전부터 강조해온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강조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손익비 매매입니다. 손익비 매매. 손익비 매매를 제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8년 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절대 손절 틱수를 익절 틱수보다 많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절 틱수와 익절 틱수가 같아도 퍼센테이지상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승률이 70%, 80% 이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뭡니까? 단 한 가지 방법. 손익비 매매에 의해서 익절 틱수를 손절 틱수보다 100% 항상 매매할 때마다 99.9%도 아닙니다. 100% 더 높게 잡아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익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승률이 낮아지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의 구조로 갈 수 있는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어떻게 익절과 손절 틱수를 정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손익비 매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내내 캔들이 작아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 큰 변동성에 주의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방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나 방향성을 잡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보다 중장기 박스장 대응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72.80달러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약세는 변곡점이라기보다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 구간에 가깝다고 보셨는데요. 매물대인 일목균형표 하단 2,560달러에서 일봉 종가 형성 후에 반등 중이지만 오늘은 관망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